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또 정부의 이 건강보험 수혜도 확대되고 있지만은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좀 보니까 비싼 의료비가 드는 중증 질환 치료와 그리고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유명한 간병비 등이 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대표적인 부담 요소들을 보험으로 기왕이면 좀 가장 저렴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험 때문에 많은 좀 지출하고 있으셨던 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절약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석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보험 영업을 하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눌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오늘 꼭 조석훈 전문가랑 통화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하고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니까 정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 같은 얘기는 좀 자제를 하고 좀 더 보험에 대해서 깊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팬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가족과 친척 위주로 되어 있어요. 팬에.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뭐 방송 다시 보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요즘 자주 보고 있는 너튜브 통해서도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에도 조석훈 전문가와 함께 이 정보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제가 올린 겁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네, 올렸습니다. 그러셨구나. 이거 주작 아닌가? 아닐 테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조석훈 전문가와 함께 풀고 싶다 하시면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가장 빠르고 그리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 이곳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또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방송 너튜브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또 보시다가 이제 댓글을 또 남겨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친절히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곳에서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가장 빠르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 얻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전화번호는 02-1638-3999번이고요. 문자는 1668-2838번. 문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곳에서 관련된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오프닝을 통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의료비 실태, 뭐 이를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소위 작은 병은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큰 돈이 좀 안 든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맞나요? 사실 이제 돈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루 있는 거랑 직장 상사랑 불편한 직장 상사랑 점심을 먹는 시간 아주 상대적인 거죠. 그렇네요. 돈도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는 작은 돈이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큰 돈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돈의 경중 따지는 것보다 이제 보험을 통해서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이렇게 모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 큰 돈이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2대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가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큰 돈이 들 것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2대 질환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2대 질환은 큰 돈이 안 드는 질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인식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대 질환도 이제 아무래도 암이 이제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사망 통계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압도적으로 1위가 암이기 때문에 이제 암보험은 마치 실비보험처럼 누구나 이렇게 가입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직 이대 질환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뇌출혈하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한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부정맥이라든가 뇌동맥류라든가 뭐 신부전증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비 여전히 부족하고요. 진단비가 있어도 수술비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또 사망 원인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이렇게 보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비가 당연히 암보다는 적게 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사망 원인으로 좀 따져봤었을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이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이대 질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또 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암은 발병률도 뭐 워낙에 또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저희가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영화나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서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잖아요. 이대 질환은 근데 좀 학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대 질환이 사망으로까지 이렇게 또 빠르게 연결되는지 네. 이건 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시청자분도 운전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 있어요. 상습 정체 구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서면 그냥 여기는 막히는 길이니까 이제 마음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통과하는 어떤 시간을 도착 시간을 계산해서 가는데 맨날 다니던 정말 뻥뻥 뚫려서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차가 안 가거나. 그럼 알고 보면 조금 앞에 가다 보면 뭐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 있거나 그러면 정말 여기는 정말 막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고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곳인데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갑작스러운 공사를 통해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혈관 질환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통과하던 곳인데 날씨가 추워지거나 아니면 노폐물이 쌓였던 것들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것들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 사망자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러움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네. 밑에 있었던 게 후유증과 관련된 것도 좀 후유증이 적겠던데. 심각하죠.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와이프나 예. 아니면 여자친구를 7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막혀서 아, 8시에 그렇게. 도착했다. 예, 예.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1시간을 아내나 아니 가족들이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기다렸다. 네. 이 후유증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심장질환과 뇌질환이면 더 큰 후유증이 될 수밖에 없죠. 초를 다투는 일인데 병원에 빠르게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추후에 정말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 어떤 질병이든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네, 네. 놓치게 되면은 이제 후유증과의 싸움이 또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역시도 이대 질환 역시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또 사망으로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대 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해 나가자면은 역사적인 면으로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요. 네. 사실은 세종대왕도 이대 질환으로 고통을 또 받았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보험이나 이렇게 자료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세종 28년 4월 30일 왕조실록을 보면, 와우. 이 세종대왕께서 이 풍증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 있어서, 수전증이 있어서 수결을 두기가 어렵다, 글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명하기 어렵다, 전자서명을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돼 있어서 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세종대왕 외에도 네. 우리 임금님들이 이와 그렇죠. 관련해서 네네. 질병들이 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관련된 자료까지도 또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족력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가족력.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의 아빠 예. 태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태조도 마찬가지로 이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자로 넘어가시면 할아버지가 뇌졸중이었고 아버지가 뇌졸중. 그리고 세종대왕이 또 뇌졸중에다 당뇨까지 있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 친척이나 가족분들 중에 뇌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뇌출혈과 뇌졸중뿐만 아니라 네. 뇌동맥류를 포함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가족력을 이렇게 또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또 우리가 흔히 이제 가족력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가족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질환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니까는 혹시라도 집에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 있으셨던 분들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대 질환으로 관련해서 또 고통을 한번 겪으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나에게도 올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보험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보험 꼭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뇨병, 호흡곤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선 왕조 가족력에 대해서도 좀 나왔었는데 이런 질환들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네, 이것도 맞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 일으키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네. 고혈압, 당뇨 그리고 뭐 이렇게 흡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네. 저도 이제 고혈압 약을 먹은 지가 한 4년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네, 오래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고혈압 동지 여러분들과 예,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꾸준히 드셔야 돼요. 반드시. 갑자기 의학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알람도 맞추고 네, 드시잖아요.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비타민처럼 생각하고 항상 먹으라고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놓치지 않고 제때 챙겼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것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그 외적인 것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또 뇌졸중 관련돼서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질환들 좀 보니까는 고혈압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뇨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제 당뇨 예. 약 지금 복용 중이신 최모 씨가 있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분께도 저희가 거듭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다양한 질환들 그리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이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질환 좀 심각하게 좀 있다라고 하니까는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혈관 질환이 우려되는 분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열받게 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운동 부족, 뭐 식습관 요즘 치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야식 드시고 그리고 뭐 과도하게 이렇게 또 과식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 통해서 혈관 질환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니까 꼭 유전적인 요인 그 어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족력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대 질환 관련돼서도 이렇게 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서 주요 일으키는 질환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 운동이라든지 이제 식습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또 미치고 있으니까 놓쳤던 분들은 지금 이 기회에 한 번 더 오늘 운동해보자라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것들도 한 번 더 조절해서 먹어야지만 우리가 건강도 챙기실 수가 있고요. 그것도 다 하고 있는데 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추후에라도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걸 보험으로 대비하자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지금 환경적 요인이 있으니까 운동도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해로운 것들도 조금 이렇게 피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해서 예방과 그리고 보험적인 것들 그리고 보험적인 것들은 이제 뭐 이대 질환은 거의 전 보험사가 다 하고 있으니까 전 보험사 비교를 통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꼭 보험이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꼭 보험이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대 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지 찬찬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혈관 질환은 보험에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이제 대비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내가 이제 모른 채 가입해뒀던 담보 중 하나로 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보장 범위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문제가 또 많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 보장 범위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뇌출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뇌출혈 관련돼서는 이제 정말로 이 뇌, 머리 쪽으로 이제 피가 정말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뇌출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뇌졸중 아까 말했죠. 그 세종 그 실록에도 나와 있던 풍기가 있어서 중풍, 그것이 이제 중풍이고 뇌졸중을 그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되겠고, 그 외적인 게 이제 뇌혈관 질환인데, 뇌혈관 질환을 조금 말씀드리면 뇌동맥류라든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후유증, 그리고 장애, 그리고 뇌중풍이 아닌, 즉 중풍이 아닌, 뇌졸중이 아닌 다른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뇌질환을 다 뇌혈관 질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뇌질환이든 뇌졸중과 뇌출혈이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든 이제 징조라는 게 경증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증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부터 우리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뇌출혈은 우리 100%로 봤을 때 8.5%밖에 안 되고요. 뇌졸중은 한 60%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40%를 다 보장받으려면 우리 뇌혈관 진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뇌혈관과 관련된 이제 그 질환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반으로 나뉜데요. 뇌출혈에만 보상을 받게끔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뇌졸중에만 지금 또 체크가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반반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뇌혈관과 관련된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뇌졸중이든 뇌출혈이든 그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보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 보상 범위들 나뉘어져 있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전문가들의 도움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지금 생각나실 때 미리 연락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갑자기 꼬이네요. 이어서 이제 심장질환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장질환도 무시 못하잖아요. 어떤가요? 네. 심장질환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협심증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2017년도 이렇게 가장 많은 수술에 있어서 1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협심증으로 인해서 하는 수술이 두 개가 있어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 스텐트 삽입 수술이 있는데,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 전체 수술 건수의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왕절개도 있고, 백내장도 있고, 인공관절, 그 수많은 수술 중 요로결석부터 그 수많은 수술이 있는데 그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4위입니다. 4위. 예.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에 대해서 그냥 좀 간과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급성심근경색은 제 친구 아버님도 이렇게 한 몇 년 전, 한 8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래요? 협심증은 아주 다급한 상태이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수술이라든가 또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질환도 과연 어떻게 보장 범위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심장질환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급성심근경색은 10%만 차지하, 10.5%죠. 그럼 나머지 89.5%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거예요. 만성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증, 심장판막질환, 폐색전증, 이런 거는 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인데, 아마 생명보험사라든가 지금 많은 좀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2천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어야만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심장질환의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선은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놓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심장질환도 그렇고 뇌질환도 그렇고 전체 다 보장을 받아보자라는 거죠.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보험 증권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안 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뭘 먹을까, 그쵸. 내 얼굴은 부었나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주식이 올랐나 이렇게 시청자분 그죠? 오늘 주식 오를까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보험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내 보험 뭐 나중에 아프면 보장받겠지 이런 생각만 하시지도 않지만 혹시나 하게 됐을 때도 안에 내가 급성심근경색인지 허혈성 심장질환인지 이런 거는 거의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고 관심이 생겼을 때 한번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리미리 우리가 챙겨둬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보험이니까 네, 지금 방송 보실 때 여러분들의 보험증권 사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비어 있다라고 하면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보장 범위가 나뉘다 보니까는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혈관 질환 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잠시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간 정리 이제 없는 거 넣자라는 거죠. 네, 빠져 있는 질환, 아까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들. 자, 그리고 중간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면 만약에 진단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나이가 보험사에서 한 55세, 60세 넘어가면 네. 이 뇌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도 안 해줘요. 막 5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해주는데도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수술비 쪽으로. 수술비는 한도도 조금 더 크고 보험료도 저렴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설계안을 조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제대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지금 뇌혈관과 관련된 부분들, 또 심장질환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들, 보험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딱 준비하시고 받아 적으면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선에서 준비해온 플랜이 있거든요. 좀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이런 네. 이슈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 관련돼서 집중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뭐 따로 안보험처럼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종합보험 안에서 정말 이 2대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암과 실비보험 이쪽으로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면 2대 질환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약을 드시는 유병자분이라든가 뭐 최근 수술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분들도 가입 가능하고요. 건강분들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무해지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저렴하니까 한 4분의 1 더 저렴하니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판매가 종료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령별 준비 방법이 좀 다른데 네네.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좀 갱신형을 권해드려요. 또 왜냐하면 이제 20년 이상 갱신형입니다. 최소 네. 저는 최소 20년. 왜냐하면 가장 많이 질병에 걸리는 시기가 이제 50대 넘어서인데 네. 중요한 것은 50대가 넘어서면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비갱신형으로 저희도 뭐 당연히 해드리고 싶죠. 근데 네, 네.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3만 원 나와요. 근데 갱신형 20년 갱신형으로 하면 한 뭐 적게는 5만 원, 뭐 조금 많으면 한 7만 원. 예. 그래서 20년 동안은 우선은 좀 보험료 적게 내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다가 올랐을 경우에 이제 그 어떤 것들을 대비하자. 그리고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혹시나 큰 병에 걸렸을 때는 갱신되기 전에 납입 면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게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가입을 권해드리고 50세 미만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비갱신형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20년 납, 뭐 25년 납 이렇게 해서 100세까지 이제 보험료 걱정 안 하시게 해드릴 수 있고요. 납입 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납입 면제. 장기 갱신형으로 했지만 물론 100세까지 내야 되지만 중간에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더 이상 보험료 안 내고 쭉 유지될 수 있게 안에 있는 수술비, 뭐 입원비 이렇게 다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 중년층 또 장년층까지 이렇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아까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기 갱신형도 있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좀 모르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서 장년층이라 나오지만 이제 50세 넘으신 분들은 네. 저는 사실 형이라 부릅니다. 형이라. 네, 여기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장년층이니까 너무 네.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래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도 많고 그럼 누나도 형은 많고. 누님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했는데 이제 이 보험이 올해까지만 만날 수 없는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서두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거든요. 네네. 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들을 하시는지 그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침 일찍 서둘러서 어디를 네.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했더니만, 야, 오늘 마트에서 삼겹살 되게 싸게 팔아. 이러죠. 그래서 무해지는 서둘러야 되니까 저렴하니까 그렇습니다. 싸니까. 저렴하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해지 환급형과 관련된 부분들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중간에 해지하면은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장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보험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며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살펴볼게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 어떤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 좋을지 병력하고 상관없이 가입이 정말 가능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도 병력하고 아예 상관없지는 않아요. 네. 뭐가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마 유병자 보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뭐 325, 3일 조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아팠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고지를 하고 나서 네. 심사 여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건강한 분들, 뭐 유병자 분들 뭐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앞서서도 얘기가 되어 있던 것처럼 비교적 건강한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기준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보험사에서 이제 판단하는 건강한 분들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궁근종 제거라든가 네. 이렇게 유방혹 제거, 뭐 전립선 비대증, 이렇게 뭐 요실금, 요도염, 방광염, 위염, 용종 제거, 장염, 뭐 식도염, 백내장, 치액 정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어떤 심사하는 기준, 보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거를 까다롭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약을 드시는 거나 최근에 병력들에 있어서도 고지를 해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여기 이분들이 다 비교적 건강한 그 분에 속한다라고 하니까는 조금 놀랍긴 해요. 예전 같았으면 이와 관련된 네.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병력자로 구분이 돼서 네네네. 보험 가입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부담부가 잡히거나 막 그렇죠. 이랬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진짜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건강한 분에 속한다라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또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분들까지 다 건강체 된다라고 하면 네. 유병자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들을 유병자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드셔야 되는 약을, 기저질환 약을 드셔야 되는 혈압약, 예. 그리고 당뇨약, 그리고 뭐 고지혈증 약 이런 약들을 좀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기타 외 다른 뭐 요로결석 뭐 이런 조금 더 심한 병들, 뭐 급성 위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서는 이제 유병자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아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약을 복용 중인데 조금 헷갈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이제 어떤 내가 지금 속하는지 유병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건강체에 속하는지 이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유병자 분들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보험 얘기 담보와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까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55세로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55세 이상 분들은 이제 34대 질병 수술비가 가입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뇌혈관 진단비 아까 보셨죠?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그리고 뇌졸중 수술비. 만약에 뇌졸중으로 수술하게 되면 뇌혈관 수술비하고 뇌졸중 수술비 두 개 다 받는 겁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급성심근경색 수술비 이렇게 또 급성심근경색 수술하게 되면 역시 위에 것까지 다 받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51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 3만 원, 남성분들도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 60세까지는 5만 원, 여성분들은 한 3만 원대. 네. 자,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관련돼서 보장이 없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채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네요. 관련해서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되어 있는지 네네. 좀 궁금하네요. 들어볼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31세부터 50세까지의 플랜과 50세부터 65세까지 두 개 플랜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좋아요. 번째로는 31세부터 50세까지는 기본 계약이 두 개 들어가고요. 상해 중환자 입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최대 1,000만 원인데 여성분들은 2,000만 원까지 됩니다. 오.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2,000만 원. 예. 그리고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건강하신 분들은 유병자분들의 2배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네요. 불구하고 보험료가 뭐 더 저렴하죠. 3만 예, 예. 원대, 뭐 3만 원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내가 기저질환 약을 먹지 않고 아까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의 아까 자료 나왔죠. 네. 대부분 이렇게 통과를 먼저 해서 건강체로 통과를 하고 나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유병자로 2차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뇌혈관 질환 수술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남녀가 좀 달랐어요. 여성분들이 무려 2천만 원, 1,000만 원이나 더인데 네. 왜 그런 남녀 걸까요? 차별이 보험에서도 이렇게 어머나. 그건 아니고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네. 남성분들이 그만큼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발병률이 남성분들이 이렇게 높구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보험사에서도 당연히 비영리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예, 영리 예. 단체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한도를 이렇게 1,000만 원으로 해놨고요. 여성분들은 2,000만 원까지 해도 뭐 보험료 대비 괜찮겠구나 해서 이렇게 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 하니까는 이제 남성분들은 좀 더 건강할 때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도 안심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31세에서 50세까지 기준으로 좀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50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51세 분들은 또 보험료도 저렴한데 한도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가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5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되겠는데 역시 보시는 것처럼 한 2만 원대 그리고 60세 남성은 3만 원대 한도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네. 역시 건강하신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적인 측면으로도. 그렇네요. 그리고 또 화면상에 12월 31일까지라고 또 적혀 있었잖아요. 이게 좀 부쩍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대 질환과 관련해서 그동안 걱정 많으셨던 분들 또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준비하실 거면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보험 준비해 두면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그 정보 이렇게 또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저희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99번이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험 이야기 좀 나가볼게요. 조금 전 살펴본 혈관 질환의 의료비도 이제 또 엄청나지만 장기간으로 치료비나 아니면은 또 후유증으로 인한 비용도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보험료와 또 질병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 오늘 제가 기사에 뭐 이렇게 속보로 뜬 게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네. 혹시 그 곰제약 곰제약? 제약 회사랑 예. 메디 무슨 회사가 뭐 싸웠는데 균주와 관련해서 네, 뭐 이렇게 돼서 곰제약이 뭐 졌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그게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질병하고 보험도 관심 있지만 성형 미용 관심 있으시죠? 네. 성형 미용. 네. 보톡스 전쟁입니다. 보톡스 전쟁. 이 보톡스가 원래는 약이 아니라 그 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눈가에 이렇게 경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눈 경련이 있으신 분들한테 맞췄더니만 네, 여기.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구리 왜 이렇게 뒷다리 쭉 뻗은 것처럼 근육이 펴져서 마비가 되니까 주름이 펴져서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강국입니까? 성형 강국이죠. 성형. IT 강국 성형 미용
강국인데 IT, 바이오 강국이죠. 그럼요. 이 세 개가 합쳐지니까 그 엘로간이라는 회사를 우리 제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치열하게 이렇게 막 둘이서 싸웠다가 이긴. 그래서 보험사적인 것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앞에서는 이대 질환 말씀드렸고 앞으로 지금 간병인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간병인 관련돼서도 조금 더 이렇게 아마 그 왜 얘네들이 왜 싸우나 이렇게 몰랐을 수 있었던 것들을 간병인 보험에서도 제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TC 위원회 결정이 벌써 나왔군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증권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저희는 보험 방송이니까 보험 네. 얘기 위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병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험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보험으로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인건비거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치킨집 배달비 이제 요즘 뭐 배달비 이렇게 1,000원 뭐 많게는 뭐 3,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인건비 싸움인데 이게 이제 간병이라는 것은 누군가 아픈 사람을 돌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용은 더 커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N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누가 문의를 남기신 거예요. 어머님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한 10일 정도 간병인을 10일 정도 간병인을 쓰려고 했더니만 하루에 12만 원 정도가 되더라. 그럼 1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 정도가 정말 맞는 금액이냐라는 이렇게 문의를 남기셨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돈의 가치 대비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요즘 1,3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 1,900 제가 그 초등학교 때 90년도인가 그때가 한 90원이었나 1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이런 그때는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데 이런 뭐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은 되니까 네. 게다가 이거는 간병인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가 12만 원이라면 추후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병인 보험도 요즘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많이들 문의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 방금 이제 네. 버스 얘기해 주시니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른 세대인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아니 근데 저도 네. 초등학교 때 네. 그 학교 앞에서 문방구에서 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30원 버스 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미리 사서 그렇죠. 다 이렇게 칼로 토큰이라 해가지고 그랬나? 토큰이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토큰까지는 아니고 버스표인데 이렇게 미리 사서 네. 예, 잘라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쓰고 했었던 맞습니다. 기억이 딱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1,000 얼마씩 올랐다라고 하는 네. 거 인건비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방구도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간병인비도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중증 질환이라든지 이제 암과 관련된 부분을 아마 지금 이제 질환 겪고 있으시는 분들은 보험을 통해서 일반 보험도 암 보험도 준비하지만 같이 이제 간병인 보험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간병인 보험도 만약에 가입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지 좀 알아둘까요? 근데 이제 네.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하루에 일당을 주는 거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왜 실비보험이 필요하냐? 뭐 아까 첫 서두 질문 기억하시면 뭐 작은 병은 뭐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괜찮지 않나? 그러면 나는 뭐 그 작은 병이 있으니까 굳이 뭐 실비보험 맨날 갱신되고 올라가는 거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비보험이 사실 필요한 이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번 일당이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6인실이 한 2만 원, 6인실이 한 8인실이 한 2만 원, 3만 원인데 네. 이게 1인실은 한 4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2만 원, 3만 원인데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는 몇만 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정액적인 보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실손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간병인 보험은 지금 12만 원인데 예. 앞으로 올라가겠죠. 간병인 비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올라가는 간병인 비용을 물가 상승률을 커버해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람
쓰는 데 있어서 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혜택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었을 때 분명 이제 큰 질병을 갖고 좀 입원해서 있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 또 1인 가구의 형태가 또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1인 가구이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조그마한 질병이 있었을 때 좀 단 며칠을 입원하더라도 간병인이 또 곁에 있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든든하고 또 치료도 빠르게 또 될 수 있고 호전도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챙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네요. 간병인 보험이 간병인에게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간병인 보험이 만약에 내가 간병인이 필요 없다. 그리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입원 일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중증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간병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현금으로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 체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뭐 생활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끊겼던 분들은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는 보험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병인 보험 자체가 너무 비싸면 사실 이제 그냥 보험료 내느니 간병인비 그냥 따로 그냥 내고 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필요한 건 아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간병인이 이제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 65세 이상일 경우부터 한번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 미리 하면 사실 뭐 보험료는 저희가 더 저렴하게 이렇게 보험사마다 비교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따님께서나 아니면은 뭐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75세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보험사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3군데밖에 없어요. 네, 전보험사 3군데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금 75세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사가 그나마 한 61,000원 정도, 그리고 B사가 93,000원 정도, C사가 120,000원 정도 돼요. 2배네요. 네, 거의 50%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료로 따지면 113만 원 차이가 나고요. C사와는 219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어서 반드시 이제 보험료도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75세 여성보다 더 어리신 분들, 젊으신 분들에게 보험료도 비교해 드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병자와 건강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질병 80%, 뭐 상해 사망 이거는 그냥 최소 금액을 넣어야 기본 계약이 되겠고요. 질병, 간병인, 입원 일당 요게 바로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입하고 나서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향후에 정말 내가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됐어든 이게 주말 포함이든 상관없이 바로 간병인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 180일까지 1년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유병자분들은 이렇게 남성분들은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 여성분들이 2만 원에서 6만 원대. 아마 보험 방송을 우리 이제 효선 씨도 오래 하고 있지만 앵커께서도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더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것을 거의 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의 보험료가 더 비쌌는데요. 맞습니다. 한도가 줄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그만큼 이제 더 남성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필요한 것들이 많고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조금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조금 아프셔서 이렇게 가 보면 그리고 또 저도 조금 이렇게 입원했을 때 보면은 남편분들이 입원해 계시면은 아내분들이 자주 와요. 자주 오는데 또 이상하게 또 싸워요. 그래요? 뭐 병원에서 서로 아프면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싸우세요. 뭐 이걸 가져왔어, 오늘 저거 가지고 또 싸우시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아내분들이 좀 입원해 계신 분들은 남편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안 와요. 이거 지금 이제 와서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왔다가 뭐 잠깐 들렸다가 또 답답하니까 나갔다가 들어오셨다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게 사실 보험료라는 게 보험 계리사라는 분들이 있어서 병원비라든가 이런 아플 확률과 그 간병인을 쓸 확률과 뭐 암에 걸릴 확률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보험료를
나이대별로 직업별로 나오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지 않은가. 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그래서 뭐 남녀의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유일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는 몇몇 안 되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 이제는 간병인 보험이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치매와 관련해서도 간병인 보험을 찾고 계시는 분들, 같이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간병인 보험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곳곳에서 간병인은 또 간병인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 원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 또 남겨주셨는데 빠르게 문자들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준비되어 있거든요. 문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네, 끝번호 509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곧 보험료가 오른다기에 그 전에 혈관계통 보험 준비를 마치고 싶은데 제가 이 고혈압하고 그리고 이제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가입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은 이제 고혈압, 당뇨와 관련해서 지금 좀 병력이 있으신데 가입에는 문제 없으신 거 맞죠? 네, 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본인의 그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령일에 한 번씩 오릅니다. 네. 지금 뭐 보험료가 이제 무해지 보험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령일 전에 당연히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건 문제가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혈관 질환 관련돼서는 더 큰 보장을 남성분들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50대 중반이냐 중반이시군요. 예. 그만 3만 원대 아까 보셨을 기억나시죠? 3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2대 질환 관련돼서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료도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하네요. 병력이 있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제 유병자냐 아니면 이제 건강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혹시라도 필요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연락 주셔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 또 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끝번호 이번에는 426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저희 부부와 대학생인 두 아들까지 네 식구 모두 혈관 보험이 없더라고요. 신랑과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험을 좀 장만해 두려는데 아이들이 고민입니다. 아직 20대 초반이라 너무 이른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 4인 가족이 모두 가입하면 이런 것도 할인이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족 전체가 다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보험금, 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보험 방송이라면 네. 당장 하셔야 된다라고 하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혈관 보험이 없어서 혈관 보험을 준비하고 간병인 보험이 없어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고 치매 보험이 없어서 치매 보험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이 고정 지출이 너무나 많아져요. 지금 우선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네. 소득 수준에 맞춰서 우리 4인 가족이면 뭐 맞벌이실 수도 있고 남편 혼자 버실 수도 있고 하면 우리 지금 여성분께서 아내분께서도 버실 수 있잖아요. 소득 수준에 적게는 3%, 많게는 한 7, 8% 정도까지의 보험료를 측정해 놓고요. 거기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실손암 요 정도를 했다가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가입할 수 있겠구나. 2, 4만 원 정도 한 5만 원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럼 20대 초반 자녀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때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20대 초반이면은 한 뭐 중반 후반 되면 또 30대 초반 되면은 제 직장 생활을 할 테니까 그때 가입해도 사실은 저는 가족력만 없다면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보험은 부담 없이 준비하는 게 답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걱정스럽다라고 하면은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부담스럽게 보험을 갖고 있는 건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할 뿐더러 중간에 이제 해지해서 오히려 나중에 보험을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의 이 소득 수준 여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 하시면 좀 조정
구성해서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서 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열어둘 테니까 좀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정복